시민이 되기 싫어요. 안 그래도 학교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이 많고 따분해 죽겠는데 왜 우리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국법, 즉 국가의 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귀찮은 일들을 해야 하나요? 자, 그럼 약간 시민에서 반대되는 게 뭐라고 했죠? 시민에 반대되는 의미가 여기 신민이라고 했죠? 신민 찾았죠? 아까 줄쳐둔 부분 중에. 자, 시민이 되기 싫으면은 아마 신민이 되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신민은 누구한테 복종하느냐? 전제군주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곳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 인물, 여러분들과 별 다를 거 없이 사실 원래는 여러분들과 평등한 존재이지만 단순히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다른 어떤 한 인간에게 복종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고 약속한 법에 복종하는 시민이 되는 게 나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당연히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시민으로서 선생님이 말한 여기 정의한 부분 있죠? 이 부분. 아래에서 5번째 줄부터 시민은 국가의 법을 지키고 자신의 국가가 도덕적으로 합당한지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그로써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다. 자, 이를 통해서 자유, 평등, 정의, 인간의 존엄성이 발전할 수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공화주의의 자유와 다른 자유의 개념을 비교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분명히 방금 교과서에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민이 아래에서 2번째 줄 보세요. 여기 좀 중요해요. 시민이 있어서 자유, 평등, 정의, 인간의 존엄성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국가와 자,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중간 특히부터 보세요. 특히 시민이라는 말 속에는 개인이 국가와 법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줄 보세요. 시민은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게 시민으로서의 조건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와서 시민이란 이 법과 관계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아래에서 7번째 줄, 개인이 국가와 법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럼 법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일 거예요. 그렇죠? 시민과 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로써 법을 지켜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다. 그래서 아래에서 2번째 줄 보세요. 시민이 있어서 자유와 평등이 지켜질 수 있다고 하죠.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선생님 분명히 저번 시간에 이상적인 정의로운 국가를 설명하면서 이 자유라는 개념과 평등이라는 개념이 양립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양립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유와 평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자유의 개념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선생님이 말로 설명해 줬더니 공화주의적인 자유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죠. 자, 정의로운 국가란 자유와 평등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면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공화주의의 자유는 타인에게 자의적으로 종속되고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이 자, 여기 법 보이죠? 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의적인 자유에서는 법은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의적으로 종속되고 지배받지 않으려면, 즉 아까 말했던 시민에 반대되는 거, 예를 들자면 전제군주, 옛날 왕국 시대처럼 전제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되나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과제 내준 것 중에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나라들은 지금 전제군주 국가는 아니에요. 왕이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특권을 줍니다. 다른 일반 시민들이랑 다르게 그들은 단순히 왕이고 군주라는 이유로 특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공화주의적인 자유에서는 그런 특권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자, 볼까요? 소극적 자유의 부분에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나 볼게요. 자, 법은 필요는 해요. 분명히 조금 어느 정도 필요는 합니다. 근데 많을수록 자유를 해치는 거라 그랬어요. 즉, 법은 귀찮은 거예요. 적을수록 좋아요. 법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적극적 자유도 보면은 개인의 의지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 자유보다는 적극적 자유가 좀 더 법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공화주의의 자유의 입장에서는 이 법이랑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와 평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다시 교과서 볼게요. 시민은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로써 여기 나오는 자유와 평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 정의로운 국가가 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는 것은 자 프레젠테이션에 나오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에서 말하듯이 법은 귀찮은 것이고 필요는 한데 많을수록 나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는 공화주의적인 자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유와 평등과 정의, 인간의 존엄성이 모두 발전되는 그러한 정의로운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규칙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국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단순히 귀찮게 하고 올가매는 그러한 법으로 바라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법을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번엔 여기 73페이지 아랫부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눈이 내렸을 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 앞에 내린 쌓인 눈을 치우도록 하는 조례다. 조례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법보다는 약간 약한 명령인데 법보다는 약한데 좀 지키면 좋겠다는 뭐 일종의 규칙이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돼서 좀 더 잘하면은 아마 이 조례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눈 치우기 조례가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는 하는데 이거를 너 눈 안 치웠어. 그러니까 너 처벌받아.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강제로 안 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만들어야 한다 혹은 만들 필요가 없다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정해서 오늘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하도록 합시다. 자, 연휴도 끝났고 해서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배워야 할 내용 알겠죠? 시민이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자, 아까 설명한 세 가지 요건이 있었죠? 시민은 법을 지켜야 되고 자신이 속한 국가가 도덕적으로 합당한지 아닌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고 뭐 그러한 조건들이 있었죠? 자, 그러한 조건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선생님이 제출한 과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